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3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 내용을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이 됩니다.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급하는 이유는 차등 기준 마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1인당 최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민생지원금이 경기 부진으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22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때 소득 하위 20%에서 소비부양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 추가 소득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는 금액을 뜻하는데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가 1인 기준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경우 한계 소비 성향은 91.2%로 전체 평균인 36.8%에 비해서 약 2.5배 높았습니다. 4인 기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소득 하위 20%의 한계 소비 성향은 48%, 전체 평균인 19.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과 저소득층일수록 정부 지원금이 생기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늘어나는 재정 적자 규모에 비해서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민생지원금 지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차 추경 편성으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국가 채무 증가와 미래 세대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세입 확충과 섬세한 추경 집행으로 제대로 된 경제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정부 2년 동안의 국세 수입이 무려 마이너스 15%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확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세수 확충을 해야 되나? 근데 마땅한 증세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은 추가 감세는 안 된다. 절대로 추가 감세 안 되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몇 개 이런 감세 정책을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 비과세 감면 확대 등 직장인 위주로.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추가 감세를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없다. 그래서 추가 감세는 절대 하지 말고요. 비과세 감면 부분을 좀 정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 이 1분위, 2분위, 그러니까 뭐 차상위층까지 이런 분들한테 그 지급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생계에 굉장히 집중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어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은 한계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성향이 높아져야만이 소비의 어떤 경기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소비 쿠폰이 지금 당장에 일회성으로 그칠 경우에는 올해 경기 상반기 또는 뭐 이 하반기 어느 정도 시점까지의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그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